네, 43쪽에 저번에 유형 5번까지 풀었고 밑에 5-1번, 5-2번 다 풀어왔나요? 서연이 풀었어? 자, 5-1번 윤서 풀었어? 안 풀었어? 숙제 안 했어? 숙제 이거 뭐 한 장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해. 한 10문제, 숙제 10문제 내줬는데. 강혁 했어? 이거 5-1번 답이 뭐야, 강혁아? 3번. 그쵸,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서연아, 5-2번은 뭐야, 답이? 6이죠. 그쵸? 자, 우리 5-2번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가볼게요. 일단 5-2번은 우리가 무리함수 배우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그래프에서도 특히나 그래프의 방향, 그치? 방향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를 우리가 봤을 때 얘를 요렇게 먼저 바꿔야 되겠죠? 어서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2 요렇게 봐주면 얘는 요 그래프의 원래 조상님이 민영아 누구였을까? 루트 마이너스 2x가 원래 조상님이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애죠? 몇 사분면 쪽으로 가지? 어디? 2사분면 쪽으로, 그쵸? 요렇게 가는 친구죠? 요렇게 가는 친구를 지금 평행이동을 시켜놨죠?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시작점을 2,a로 옮겨놨습니다. 그쵸?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작점이 뭐 2,a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할까요? 여기라고 해볼게요. 자, 2,a라는 지점으로 얘를 옮겨놓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옮겨놨어. 자, 얘를 이렇게 옮겨놔가지고 요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x값의 범위, 정의역으로 마이너스 6부터 2를 주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6지점, 자,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할까요? 여기를 x값이 마이너스 6인 지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인 지점, 2인 지점이면 딱 출발점이네요. 출발점, 여기가 딱 x가 2인 지점이니까 자, 요만큼의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만큼. 사실 원래 그래프는 이로 쭉 계속 가는 건데, 그지? 그 중에 우리는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중에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가 최대값, 그리고 여기가 가장 낮으니까 여기가 최소값, 요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소값은 1입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출발점 자체가 최소값이니까 이 지점의 y좌표가 현준아 얼마였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a값이 1이었던 거죠? 그죠? a값이 1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a값이 1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 최대값도 찾고 싶네요. 최대값도 찾고 싶으니까 자, 주어진 무리함수를 이렇게 a 자리에 방금 a값 1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a 자리에 1 넣어서 완성을 시켜주시고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x 자리에다가 윤지야 얼마를 넣으면? 그렇죠. x자리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최대값 얼마 나와요? 5 나옵니다. 그죠? 네,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을 잘 파악해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쭉쭉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a값이 1이었고 m값이 5였기 때문에 답은 여기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풀면 되고 5-1번도 간단하죠. 5-1번도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고 44쪽을 우선 보겠습니다. 44쪽에서 자, 우선 좀 같이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가 3번 먼저 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지금 fn이 이렇게 생겼는데 fn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민영아 뭐가 필요한 모양이죠? fn 자체가 유리화가 필요한 모양이죠? 뭘 곱해줘야 돼요? 그쵸?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얘를 곱해줘야 되는 형태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는 뭐가 될까? 분모는 n 빼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이렇게 부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fn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고, fn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1부터 넣기 시작하면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해볼까 주여가? fn이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 그러면 f1은 뭘까? 마이너스 루트 1. 그쵸? 여기까지가 f1인 거고, 그지? 윤서야, f2는 뭘까? 얘가 fn이니까 f2는 이게 fn이야. fn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f2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다 어떻게 한 거야? 2 넣은 거잖아. 그죠?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럼 F3은 뭘까?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99 집어넣으면 99. 서연아, 99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쵸? 이렇게 써지는데 바로 지금 인접한 두 개의 값들이 계속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죠? 이렇게 둘씩 쭉쭉 사라지니까 결국 마지막에 요거까지 사라질 거고,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0 요것만 남죠. 요 두 개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0만 남기 때문에 답은 9다. 이런 방식으로 연달아 없어지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교해보면 좋냐면 그 유리함수 중에 부분분수 있었죠? 부분분수. 이거 있잖아. AB분의 1을 우리가 변형하는 공식 있었잖아. 승우야 어떻게 바꿨더라 이거를? 오랜만.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치? 요 부분분수 공식. 이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지금 이 3번과 비슷한 느낌으로 연달아서 쭈루루루 써지고 쭉쭉쭉쭉 없어지고 앞에 거랑 끝에 것만 남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 유형과 요 유형은 같이 세트로 좀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자, 44쪽에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7번도 한번 볼게요. 7번. 자, 7번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려고 풀어보자는 얘기야. 7번. 자, 다음 중 그 그래프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그려볼게요. 1번부터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예요. 자, 얘는 지금 평행이동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출발점이 어디니? 출발점? 0,0이죠. 출발점 0,0이고 그 다음에 강혁아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더라? 1, 2, 3, 4 중에 골라주세요. 3, 4분면 쪽으로 요렇게 가는 느낌이죠. 그쵸? 요렇게 이거 자체가 1번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바로 갑시다. 출발점을 찍을게요. 출발점. 명재야 출발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죠? 그죠? 1, 4분면 방향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뭘 확인하면 좋다? 방향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 정도로 가는지 이 정도로 가는지 이걸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뭘 체크하면 편할까? Y절편 체크해서 그리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쵸? Y절편. 요거의 Y절편이 얼마예요? X 0 넣으면 되잖아. 0 넣으면 0입니다. X 0 넣으면 0이잖아. Y절편이 0이니까 얘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디를 딱 지나가게? 요렇게 0,0을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출발점 방향 체크하시고 조금 지금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는 y 절편까지만 체크하면 완벽해. 그거까지 체크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3번 y는 루트 1-x-1. 자, 성빈아 출발점 이렇게 조금 바꿔줄게요. 출발점 몇 컴마 몇이야? 1, -1이죠. 그러면 1, -1이니까 자, 여기 1, -1 여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성빈아 어느 방향으로 가? 그지? 1, 4분면 쪽이야? 2, 4분면 쪽이야? 3, 4분면이야? 4, 4분면이야? 3, 4분면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어디야? 그럼 1쪽으로 가? 2쪽으로 가? 3쪽으로 가? 4쪽으로 가? 어디? 1?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에 붙은 마이너스는 누구 앞에 붙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x 앞에 붙은 거야? y 앞에 붙은 거야? 너 앞으로 와. 일로 와. 컴온. 자, 하윤이 여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하윤아 어느 방향으로 가죠? 2, 4분면 쪽으로 가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 출발해서 2, 4분면 쪽으로 가는데 x에 0 한번 넣어봐요. x에 0 넣어서 y절편 체크하면 y절편 또 얼마야? 또 0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요 자칫 잘못 그리면 3, 4분면 걸쳐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거 3, 4분면 걸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지 판단해야 될 때는 y절편까지 딱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3번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럼 답이 나왔죠? 방금 그린 요 3번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상황이거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출발점, 방향, 그리고 y절편까지 체크하면은 이거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그죠? 자, 여기 7번 문제였고요. 자, 그럼 나머지 여기 44쪽에 있는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해봅시다. 5번, 6번이요. 네, 5번부터 볼게요. 자, 5번은 무리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미 우리는 이 그래프만 봐도 A가 어떤 부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치?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A는 무슨 수였겠어? 양수. 그지? 양수였을 거예요. 근데 양수인데 이 A의 이제 절대값이 커지고 작아질 수 있잖아. A의 뭐 절대값이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 요런 방향으로는 가는데 그래프가 점점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 그랬죠. 이렇게 A 값이 커지면. 그렇다면 얘가 이 직사각형과 만난다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떤 그림일까? 가장 높이 올라가면서 이 직사각형과 만나면 이렇게 가는 상황 아닐까?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그죠? D를 지나가게 그린 상황이 A가 최대가 됐을 때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그래프가 방향이 이렇게 그 각도가 점점점 낮아져. 낮아지면서 이 직사각형과 만나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돼가지고 B를 지나가는 순간, 요 순간이 A 값이 가장 작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점들은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체크한 D점과 B점, 요 두 점만 이용해서 A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면 됩니다. 그치? 자, 여기가 지금 1,4잖아. 1,4. 그럼 1,4를 지나는 그 순간에 A 값을 찾고 싶으니까 1,4를 요 식에 뭐 하면 돼? 대입. 그죠? 대입해. 수호야, 대입하면 어떻게 돼? 4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 뭐겠어? 루트 x가 아니라 루트 a죠. 그죠? 그러면 a는 16이 되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16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여기 4,2를 지나가는 순간 요 순간을 또 대입해요. 이렇게 대입하면은 그때는 식이 1은 루트 4a 이렇게 되죠. 그럼 a값 얼마예요? 4분의 1이지. 그래서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 찾으시면 됩니다. 정수. 혜원아 몇 개? 몇 개? 네, 요 안에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뭐 이렇게 고민할 만한 질문 아닌데? 네 개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뭘 고민하는 거야?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요 4분의 1보다 큰 첫 번째 정수가 누구야? 정수가 뭔지 몰라서? 4분의 1보다 큰 게 뭐예요? 4분의 1이 0.25 아니에요? 0.25. 네. 0.25보다 큰 첫 번째 정수가 누구예요? 정수 뭔지 알잖아.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1, 2, 3, 4, 5, 6, 7, 8,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정수잖아. 그러면 4분의 1보다 큰 첫 번째 정수가 누구예요? 1이잖아. 네. 그부터 16까지니까 정수가 몇 개예요? 1부터 16. 1부터 16까지 그냥 정수. 네. 몇 개냐고, 몇 개? 16개, 16개. 그치? 4분의 1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아니에요, 얘가.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4분의 1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16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사이에 정수 다 세라는 거니까. 그치? 1, 2, 3, 4 해가지고 16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16개죠, 16개. 4번.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자, 6번 문제에서는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요 함수의 모양을 표준형의 형태로 살짝 바꿔보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y는 자 마이너스 루트.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써야지 잘 보이거든. 정연아,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2 하고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2로 묶는 게 좋아요. 그래야 출발점이 보여. x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요렇게 써야지. 요렇게 써야만 얼만큼 평행이동 된 건지가 정확하게 보이거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앞에 개수를 묶어주셔야 돼요. 분수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출발점이 2분의 1,5니까 2분의 1,5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자, 방향이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소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그쵸, 3, 4분면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가야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고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요 범위에 들어가는 x값들의 범위 요 그래프가 갖고 있는 x값의 범위 자 2분의 1이 x값 중에 제일 어떤 값이에요?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x값을 생각해봐. 얘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이죠. 그럼 얘가 x값 중에 제일 어떨까? 제일 큰 거지. 그래서 x의 범위 정의역은 x바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y값도 마찬가지. 5라는 y값이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y값 중에 제일 높죠. 제일 높아. 이게 제일 큰 애야, y값 중에. 그래서 치역의 범위 y바 y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정의역과 치역이 구해지겠고 그럼 당연히 a값, b값은 2분의 1과 5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1 요게 답이겠네요. 네,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 이 마이너스 2로 묶는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44쪽의 질문. 근데 정재현이 왜 안 오냐?
잠시만. 자, 더 질문 없나요? 질문 없나요? 그러면 43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마지막 내용 갈게요. 43쪽에 무리함수의 역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역함수. 우리가 역함수를 찾는 방법은 앞에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역함수 찾는 방법. 요걸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생긴 애 역함수를 찾고 싶으면 일단 얘를 누구는으로 정리해라. x는으로 정리해라. 민영아 듣고 있니? 누구는으로 정리한다 민영아? x는으로 정리해야 돼. 근데 x는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x가 지금 누구 안에 들어있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뭘 해야만 할까요?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제곱을 해야만 해. 근데 제곱을 지금 이 상태로 제곱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곱을 할 때는 루트를 혼자 남기는 겁니다. 루트 x 플러스 3을 혼자 남겨두고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해줄까? 넘겨줘야지. 마이너스 2는 반대로 넘겨가지고 요렇게 이쪽에 루트가 혼자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의 양변을 이제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양변 제곱하면은 주여가 불러줘. 요렇게 제곱하고 요렇게 제곱하면 뭐가 나올까? y제곱 더하기 몇 y? 4y 플러스 4는 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3 넘겨주니까 이거 없어지고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x는으로 정리 끝났어. 마무리. x, y를 어떻게 한다? 바꿔버려.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이렇게 바꿔버려. 그래서 역함수가 나왔죠. 자, 문제에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요게 역함수예요. 그런데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역함수로 바꾸게 되면은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역할을 바꾸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 원래 정의역이 치역 역할을 하고 치역이 정의역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역함수를 찾았을 때 이 역함수는 지금 2차 함수 형태잖아요. 2차 함수 형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이놈의 역함수도 요런 모양이 돼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찾은 이 2차 함수는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생기잖아. 2차 함수 모양.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역함수를 정확하게 찾으면 이 2차 함수 전체가 다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2차 함수 중에서 똑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반절만. 근데 그 반절만 역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 봐봐. 원래 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요놈의 정의역은 뭐지, 윤지야? 요놈의 정의역? 마이너스 3보다? 그쵸?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고 치역은 뭐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었어요. 그러면 자, 거기서의 치역 있죠? 거기서의 치역이 자, 우리가 찾은 이 역함수에서의 뭐가 될까? 자, 여기서 치역이었던 게 우리가 찾은 역함수에서의 무슨 역할을 해?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요 범위를 여기다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요,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았을 경우에는 요게 반드시 따라붙어요. 이게 반드시 따라붙고 이게 지금 정의역의 범위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C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인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녀석은 무엇으로 찾냐면 얘의 치역을 이용해서 얘의 치역을 이용해서 여기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요 치역의 범위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꼭지점이 명재야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이렇게 꼭지점이잖아, 그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자, 방금 본 것처럼 이 2차 함수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잘라서 이쪽 부분은 날려버려요. 이쪽 부분 날려버리고 요만큼만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무리함수하고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대칭시킨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조심할 부분은 정의역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6-2번 해볼게. 자, 6-2번은 자, 요 함수의 역함수가 요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요 이거를 가지고 역함수를 찾는 게 더 어려워. 얘를 가지고 역함수 찾는 게 더 어렵고 그냥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그대로 역함수를 방금 한 것처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x는으로 정리할 겁니다. 누가 해볼까? 경빈이 해볼까? 얘를 x는으로 정리하려면 먼저 뭐 하라 그랬지, 경빈아? 제곱을 시키고 싶은데 이 상태로 제곱하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먼저 어떻게? b를 넘겨요. 넘겨서 y-b는 루트 x 플러스 a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뭐 한다? 제곱시킨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시켜요. 이렇게 제곱을 시키면은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이쪽은 x 플러스 a 그럼 a만 쓱 넘겨주면 되니까 x는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빼기 a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혁아 뭐만 하면 돼 이제? 그쵸? x자리를 y로 y자리를 x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 얘가 이렇게 완성됐죠. 그럼 이 식이 요 식하고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요. 그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비교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6 부분이 요 놈이랑 같아야 되니까 b가 얼마고? 3이죠. b가 3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 플러스 11 부분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몇일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지금 뭐 그 정의역의 범위 같은 것을 따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식만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옆에 6-1번 문제 풀어봅시다. 2번 ABC가 뭐뭐뭐 나왔어요? 3분의 1이랑 어. 3분의 1이랑 3분의 1 C가 3분의 1 나왔어? 자, C 때문에 C가 지금 문제인데 C는 있잖아. 생각해봐 정연아. 역함수의 정의역이 C죠.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에서 C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C값을 찾을 때 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을 봐야 돼? 치역을 봐야 돼? 치역을 봐야 돼. 치역. 그지? 이걸 정의역으로 찾아서 C값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뭐 일단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만드는 식은 어렵지 않죠? 계속 했으니까 1 넘기고요. 양변 제곱하면, 자,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1이니까 1 넘겨주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완전히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3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y 플러스 3분의 2 얘가 x가 되겠고, 자, x, y 자리 바꿔버리면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3분의 2. 자, 이렇게 역함수는 구해집니다. 그래서 a 값이랑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플러스 3분의 2라는 것이 보이는데, 문제는 c죠. c의 값, 그러니까 x의 범위만 잘 찾으시면 되는데, 이 x의 범위라는 것이 이 역함수에서의 정의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를 찾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이 무리함수의 치역에서부터 가져오는 거라 그랬잖아. 치역에서부터. 그럼 이 원래 있던 무리함수를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출발점이,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3분의 1,1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1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였거든. 그럼 현준아, 요 놈의 치역이 어디예요? 치역.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치역이죠. 그럼 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범위가 그대로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C값은 1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C값은 1이다. 그래서 A는 요거, B는 요거, C가 1.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45페이지로 가면 그 45페이지에 이 9번, 10번, 11번, 12번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다 되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우리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문제는 fx가 루트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과 그 역함수가 모두 다 1,2라는 곳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1,2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fx도 1,2를 지나가고 f 인버스 x도 1,2를 지나가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fx가 1,2를 지나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f1이 얼마다? fx가 1,2를 지나가.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2를 지나간다는 건 f1이 2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그 1,2를 fx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도 지나간다며. 인버스도 지나간다며. 그죠? 그러면 얘가 1,2를 지나갑니다 라는 거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요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요 인버스에다가 x자리에 1을 넣으면 역시 그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역함수도 1,2를 지나가니까 얘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 자연스럽게 f 몇의 값을 알 수 있어요? f2의 값이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쵸? 역함수를 활용할 때 여기랑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자리 바꿔가지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결국 13번 문제의 핵심은 fx가 지나가는 점을 하나, 두 개를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지나가는 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fx가 지나가는 점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산 문제죠. 우리한테 이제 요거와 요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f1은 루트 a 플러스 b, 얘가 2인 거니까 이걸 제곱시켜버리면 a 플러스 b는 4, 이런 식 하나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f2는
루트 2a 플러스 b 얘가 1인 거니까 자 제곱시켜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서 a, b 찾으면 된다. 얼마일까 강요가? A는 3이고요. a는 3, B는 1이에요. b는 1 그쵸? 그러면 b는 1이야? b 1 아닌데? b 1 아닌데? 아, 마이너스 잠깐만 a가 3이야? a가 3이 아니야. 마이너스 3. 네,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b가 얼마야? 7이요. 7이야. 네, 그러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0. 그렇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46, 47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 우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 잠깐 시간 줄게. 4번 한번 풀어봐. 46쪽에 4번. 힌트를 주자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까? 어떻게 출발할까? 제곱해요? 안 돼, 안 돼. 범위를 나눠서 출발하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이 fx식을 한번 나누어서 써보세요. 자, 풀어봐. 자, 일단은 먼저 fx를 우리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함수 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로 써져 있는 함수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은 경우의 식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식 이렇게 둘로 쪼개란 얘기야. 그럼 2보다 작으면 요 안에 있던 것들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a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좀 보기 좋게 쓰면은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2 이상인 범위에서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요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역시 이것도 보기 좋게 쓰면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랬을 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런 직선이 그어져 있는 거고 2보다 큰 쪽에서는 요런 직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요 녀석이 이렇게 오는 직선이었다면 이 친구도 최소한 얘랑 그 기울기의 부호는 같이 가야 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가면은 기울기가 양인 거잖아요. 기울기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이어지는 함수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돼, 안 돼? 이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1대1 대응이 뭔데? 가로선 그어서 두 번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왔으면 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울기가 똑같진 않더라도 얘가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으면 얘도 플러스 부호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반대로 얘가 만약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으면 얘도 어때야 돼? 같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거가 서로 부호가 동일해야 되는 거야. 풀풀이든 마마든 부호가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면 a-1과 a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이것이 부호가 같다 그랬으니까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 곱한 게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미 이거 인수분해 다 된 상태로 0보다 큰 거니까 우리는 바로 사이값이냐 끝값이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뭐였더라? 0보다 크면은? 그쵸. 양 끝값이었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도 생각하셔야 되고 1대1 대응의 조건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 5번은 중요한 문제라 고른 건데 요거 우리 본 수업에서도 최근에 했는데 어떤 fx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자, 기억해봐. 어떤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 이 교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직선을 하나 같이 생각해야 돼?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련이 있었죠?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대칭. 뭐에 대한 대칭이 일어났었지?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를 누구에 대해 대칭시킨 거였더라? 잘 기억해봐 얘들아. 우리 역함수 찾을 때 아까 어떻게 했어요? x랑 y랑 자리를 바꿨잖아.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잖아. 그 행동이 무슨 뭐에 대한 대칭을 할 때 하는 행동이야? y축 아니고 뭐에 대한 대칭이었더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 발생하는 일이었잖아. x랑 y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 모든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y는 x가 있어요. 그런데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요렇게 가는 그래프야. 요게 fx야. 얘가 fx라면 이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 빨간 애를 이 파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빨간 애가 이 파란 직선에서 그대로 뒤집어지니까요.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지? 요렇게 가는 게 요게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나 모의고사 같은 걸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5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의 거리를 원해요.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교점이잖아. 빨간 그래프와 초록 그래프의 교점인데 이 빨간 그래프랑 초록 그래프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누가 같이 만나요? 빨간과 초록이 만나는 그 지점에 얘 있잖아, 얘. y는 x도 반드시 같이 만나고 있죠. 그쵸? 이거에 대해 대칭을 시켰으니까, 파랑에 대해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빨강과 초록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파랑도 같이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놈이랑 이놈의 교점을 찾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이놈이랑 이놈의 교점을 찾는 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둘의 교점을 찾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얘의 교점을 찾으려면 이걸 구해야 되잖아. 이거 구하면 이거 무리함수 나올 건데, 그 무리함수랑 얘랑 교점 찾으려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 f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f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다, 이렇게 바꾸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f와 그 역함수 사이에 교점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역함수가 뭔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f와 y는 x라는 직선 사이의 교점을 찾는다. 강요가 써놓자, 주요가 써놓자. f랑 f 인버스의 교점은 f랑 y는 x의 교점과 같다. 써놓읍시다. 5번 문제 밑에다 써놓으시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는 f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것으로 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얘가 지금 fx식이죠. 얘가 fx 함수고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자, 이렇게 둘 사이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기억해봐 얘들아. 교점 찾는 식이 뭐였더라? 요놈과
요놈의 교점 찾는 식 어떻게 써 승우야? 우리 1학기 때 많이 했는데 교점 찾는 식 기억해봐. 교점 찾는 식. Y에다 X. 그러니까 y는 뭐뭐뭐뭐랑 y는 뭐뭐뭐뭐랑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다 그러면 그 뭐뭐뭐뭐 부분을 서로 같다라고 넣는 게 교점 찾는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어떻게 같다라고 놓으면 그게 교점 찾는 식이에요. 그죠? 교점 찾는 식. 그래서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과 x와 같다라고 놔. 이게 바로 교점 찾는 식이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x좌표 찾는 식이죠. 교점 찾는 식을 쓰시고 자, 이 식을 풉니다.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성빈아 인수분해. 2, 3에 마마. 그치?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값 두 개 나왔죠? 얼마랑 얼마야? 2랑 3 나왔지. 그치?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교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이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얘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3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면 x좌표 나왔으면 y좌표도 뭐 쉽지. 아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었잖아. 그럼 x좌표가 2면 y좌표도 뭐야? 2인 거고, 그치? x좌표 3이면 y좌표도 3인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2,2와 3,3 요렇게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고 마지막 할 일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구하는 거야. 주여가 2,2와 3,3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더라? 1학기 때 배운 거 다 나온다. 2,2랑 3,3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이 길이가 얼마일까 주여가? 얘가 2,2고 얘가 3,3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 1이요. 이 길이는 얼마일까? 1. 그러면 1이랑 1 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리면 이 길이 나오지 않겠어? 얼마예요? 야, 이걸 1이라고 할 수가. 피타고라스를 돌려야 돼. 1이랑 1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돌려야 돼. 2라고 하면 안 돼요. 루트 2라고 해야지. 그치? 루트 2. 그치?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거 한 문제에 중요한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서 같이 풀어본 겁니다. 이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7쪽으로 넘어가서요. 47쪽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자, 9번에서는 내가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어서 고른 거예요. 9번은. 자, 9번 문제에서는 어떤 팁을 알려줄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 있을 때 지금 여기 요렇게 지금 유리함수가 하나 써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유리함수에 뭐만 찾을 줄 알면 되냐면 얘의 점근선만 찾을 줄 알면 되거든요. 점근선. 뭐 우리가 지금까지도 점근선 찾으려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찾았었잖아. 그치? 표준형으로 바꿔서 찾았었는데 점근선을 조금 쉽게 찾는 방법.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도 점근선을 바로 찾는 방법. 자, 그 바로 찾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점근선을 찾는 방법. 첫 번째, X점근선은요.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X점근선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뭐 만약에 X-2분의 뭐 3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 X는 2가 점근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분모의 모양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같은 거기 때문에 일반형 상태에서도 그냥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으면 그게 x점근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x점근선이 뭐야? 요거죠. x는 마이너스 b. 그치? 요게 x점근선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점근선. y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자, 분모에 있는 x의 개수 있죠?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랑
분자에 있는 x의 개수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그냥 요렇게 분수를 만들면 이게 y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이고 a니까 1분의 a. 그냥 얼마야? a죠. 그죠? 그래서 y점근선은 a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x-2분의 뭐 2x-2분의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었다면 이거 딱 보자마자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x점근선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요걸 0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요걸 0으로 만든 거니까 2 아니고 1입니다. 1. 이렇게 점근선이고 y점근선은 뭐야? 요렇게 보는 거, 요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럼 y점근선은 뭐다?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생각해보면 돼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항상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나오거든. 그쵸? 그래서 이 x점근선, y점근선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았다면 그럼 답이 바로 나왔어요. x점근선이 지금 x는 1이라 그랬어. 그럼 얘가 이거인 거잖아. 그지? 그럼 b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y점근선이 y는 마3이라 그랬는데 이게 y는 a인 거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야. 그쵸? 그래서 답은 뭐다? 1번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던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도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는 자, 여기서도 방금 얘기했던 것을 살짝 활용해 볼게요. 살짝 활용하면 일단 이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점근선 두 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자, x점근선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a. 이게 x점근선이죠. 그죠? 요걸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두 번째 y점근선. 요거 1이고 1이잖아. 그치? 1분의 1이니까 y점근선 1이죠.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려면 일단 점근선이 맞아야 되잖아. 그럼 점근선 안 맞는 건 다 지워요. 누가 안 맞니? 이게 지금 x점근선이 1이잖아. 3번 같은 거. x점근선이 1이니까 이거 탈락. 얘도 탈락. 얘도 탈락. 지금 점근선이 맞는 건 1번, 2번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1, 2번 두 개 중에 고르는 건데 1번이냐 2번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봐야 돼? 뭘로 바꿔봐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죠. 표준형 바꿔서 그 분자에 올라가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를 봐야 되는 거지. 분자에 있는 게 양수면은 1번이 답일 거고 음수면 2번이 답일 테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얘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표준형 바꿔보면 자, 여기서 중간에다가 그냥 a를 하나 끼워 넣어요. a를 하나 끼워 넣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든 분모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줘야 정수 하나를 떼놓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x 플러스 a 해가지고 1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분수가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이 1번이냐 2번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궁금한 건 어디야? 요거죠, 요거. 그지? 요게 양수면은 뭐라고? 요게 양수면은 1번이 답이고. 그죠? 이쪽에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음수면은 2번이 답인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게 양수냐 음수냐는 요거 잘 보면 보이죠? 그죠? A가 더 큰 양수였어. A가 더 큰 양수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했을 때 이거 양일까 음일까? 음이겠죠. 음이겠죠. 잘 느낌이 안 오면 예를 들어봐. B를 뭐 1이라고 하고 A를 2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하면은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음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치?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자, 마지막 16번 하나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16번은 잠깐 풀 시간을 줄게요. 16번 한번 도전해 보자.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 푼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까요? 일단은 이런 의미잖아, 그죠? 합성함수니까 F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A가 들어가서 16이 나온 건데, 그러면 얘만 먼저 생각해봐. 얘의 값을 우리가 K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K라고 생각하면 지금 F 역함수 K가 16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걸 항상 어떻게 쓸 수 있죠? F 얼마로? F16은 뭐다? K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F16은 K다. 자, 그럼 F16을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F16은 요 fx식에다가 16을 지금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16은 0보다 큰 숫자죠.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 위의 식에다가, 그치? 위의 식에다가 x자리에 16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k가 마이너스 3입니다.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빨간 색칠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네. f 역함수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다? f 마이너스 3이 a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f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면 답인데, 자, f-3이면 이번엔 아래식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아래식에다가 아래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루트 4 해가지고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K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있잖아. 이렇게 봐. 이 F 인버스 앞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앞에 F를 이렇게 합성시켜요. 여기도 이렇게 F를 하나 씌워주고, 그렇게 되면 요 F랑 요 F 인버스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항등함수 되지? 항등함수 되면 날아가잖아. 날아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또 이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또 앞에다가 또 F 한번 씌워요. 이렇게 씌워요. 그럼 또 F랑 요 F 인버스도 날아가지. 그러면 결국은 A가 F 합성 F16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16을 한번 집어넣고 나온 거 다시 한번 집어넣고 그래도 A가 나옵니다. 그쵸? 네,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이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단원인데, 마지막 대단원인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여기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뭐랄까, 주로 이제 국어적인 이해 능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친구들은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앞 단원들보다 뭐 함수 단원 같은 단원보다는 좀 더 쉽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여러분들이 여기 순열 조합을 잘 해놔야 되는 게, 여러분 나중에 그 과목 선택할 때 확통 있잖아, 확통. 그지?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 단원이 있거든. 경우의 수 확률 단원. 그 단원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좀 수월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확통하려고 그러면 이제 깝깝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 과목을 위해서도 중요한 파트다. 자, 경우의 수부터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그런 걸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의 경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6가지, 그치? 보통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이니까 6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요, 곱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는지,
이게 이 단원 초반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더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그러면 곱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 윤지가 김밥 천국에 갔는데 이게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김밥 천국에 갔는데 김밥 천국에 라면이 5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밥이 10종류가 있어요. 김밥이 10종류가 있어. 근데 윤지가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래서 김밥이든 라면이든 하나만 먹을 거야. 그러면은 그때 윤지한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개인가요? 15개지, 그치?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은 이거는 5하고 10을 더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니? 내가 김밥이든 라면이든 하나만 먹는다는 얘기는 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고르진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김밥이든 라면이든 하나만 먹어.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김밥도 하나 먹고 라면도 하나 먹을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치? 김밥도 하나 고르고 라면도 하나 고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돼요? 50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5 곱하기 10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상황을 읽어보고 야, 이게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구나. 이거 또는 이것만 일어난다. 이것 또는 이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더하는 거고 이것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일어난다. 그러면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는의 개념일 때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난다. 이러면 더하는 거고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그러면 곱하는 겁니다. 약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이거 오른쪽으로 문제 한번 볼게. 51페이지에 유형 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인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것도 지금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요. 그죠? 곱해야 돼. 뭐랑 뭐를 곱해? A 주사위에서 6가지, B 주사위에서 6가지니까 6과 6을 곱해야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그 36가지 중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거나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 하다 보면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는 일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게 이제 쫙 펼쳐지면 돼요.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몇 칸이 만들어지겠어요? 여기에 여기 이렇게 총 36칸이 만들어지겠죠? 그 36칸이 우리 머릿속에 펼쳐지는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요걸 A 주사위 요걸 B 주사위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2,1 이렇게 쓸 수 있죠. A가 2 나오고 B가 1 나온 거. 뭐 이런 식으로 순서상들이 쭉 있는 거야. 36개의 순서상이 있는 거야. 뭐 마지막에는 6,6 이렇게 될 거고 이 36개의 순서상 중에 합이 4가 되는 순서상은 누굴까? 자, 누가 있을까요? 1,3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2,2가 있을 거고요. 풀다 보면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1,3 했는데 3,1도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왜? 이 36가지 경우를 생각해봐. 이 안에 1,3만 있겠어? 당연히 3,1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얘도 세고 얘도 세는 거야. 그치? 근데 2,2는 몇 번밖에 없을까? 2,2는 한 번밖에 없겠죠? 얘는 한 번인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고요.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써보자. 1,4, 2,3, 3,2, 4,1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4가 되는 경우가 3가지, 5가 되는 경우가 4가지인데 이게 중간에 또는이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까? 4도 되고 5도 되진 않죠. 4가 되거나 아니면 5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더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다? 7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번과 1-2번 두 개 다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1번, 1-2번 해보자. 자, 지금 요 두 문제를 풀면서도요 되게 많이 갈려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답을 띡띡 쓰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1번은요 6의 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6이 되는 경우랑 12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찾아. 6이 되는 경우 1호, 24, 33, 42, 51 다섯 가지 있고요. 12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66밖에 없잖아. 그치? 다 합쳐도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이건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건 아니지만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과 되게 비슷해요. 단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들 잘 보셔야 됩니다. 꺼낸 구술은 다시 넣는다, 이런 거. 꺼낸 구술을 다시 넣는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 3을 뽑았는데 두 번째 또 3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가지입니다. 10 곱하기 10해서 100가지죠. 근데 그 100가지 중에 두 구술의 수의 합이 19 이상인 경우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몇 개 안 되지. 19 이상이면은 19가 되거나 20이 되는 경우인데 19가 되는 경우는 뭐예요? 9 뽑고 10 뽑거나 아니면 10 뽑고 9 뽑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20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10 뽑는 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19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그치? 그래서 답은 3이다.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내려가 볼게요. 곱의 법칙으로 가보면 곱의 법칙은 요거는 옛날 옛적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3년 전에 이런 약수의 개수,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는 공식을 배웁니다. 공식. 72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72를 뭐 해주죠? 72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열심히 해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자, 2, 18, 2, 9, 3, 3이니까 72의 소인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 72의 약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 자,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요 숫자와 요 숫자를 이용하는 건데, 요 숫자에다가 어떻게 해서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였습니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예요. 12개예요. 72의 약수의 개수는 12개인데, 자, 왜 약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구하냐면 우리가 2의 세제곱이라는 숫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는 2라는 숫자를 3개를 가지고 있어. 2를 3개 가지고 있고 3을 2개 가지고 있어. 근데 약수를 만들 때, 자, 요 2, 3개 중에서 내가 2를 하나만 가져갈 수도 있고 2를 2개 가져갈 수도 있고 2를 3개 가져갈 수도 있고 2를 안 가져갈 수도 있어. 그래서 2를 안 가져가느냐, 2를 한 번 가져가느냐, 2를 2번 가져가냐, 2를 3번 가져가느냐 해서 2라는 숫자에 대해서 나는 선택권이 4가지가 생겨요. 3은 3 2개 있잖아요. 그럼 역시 3을 하나 가져갈 수도 있고 3을 2개 가져갈 수도 있고 3을 안 가져갈 수도 있어.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선택권이 3개 생겨요. 그러면 약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 4가지와 요 3가지를 곱해서 여기에 1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2의 0제곱이나 3의 0제곱 같은 것들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든 게 이거죠.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다. 그럼 그 옆에 120도 한번 해볼게요. 자, 12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될까? 120이 8 곱하기 15거든요. 8 곱하기 15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3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이거 얼마의 의미죠?
1이죠, 1.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방금 배운 공식을 써. 요거랑 요거랑 요거에다 어떻게 해줘? 1씩 더해요. 1씩 더해가지고 1씩 더하면은 4, 2, 2가 되죠? 4, 2, 2를 어떻게 한다? 다 곱해주면 이게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럼 몇이 된다? 16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12개와 16개니까 답은 뭐예요? 2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곱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2-1번은 방금 말한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면 되고 2-2번 잠깐 봐봐요. 2-2번 문제는 전개를 시키는 건데 자, 요렇게 생긴 요식을 전개시키는 건데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 그랬죠. 당연히 몇 개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 전개시키면 항 몇 개 펼쳐질 것 같아? 6개잖아, 6개. 그치? 왜 6개야? 요 x를 갖다가 이렇게 3번 분배할 거고 그 다음에 y를 갖다가 이렇게 분배할 거니까 2 곱하기 3에서 항의 개수는 6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동류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것도 굳이 곱의 법칙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분배 법칙을 할 때 결국 우리는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 동시에 골라서 항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쪽 괄호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고 요쪽 괄호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걸 동시에 선택하거든. 동시에 선택해서 항을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2와 3을 곱해서 6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2-1번 답 얼른 찾아봅시다. 계산해보세요. 얼마인가? 96은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그래서 약수가 몇 개? 약수 12개. 180은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그럼 약수 몇 개? 18개. 그래서 B 빼기 A 하면 답은 3번. 그치? 오케이, 잘했습니다. 갔다 와. 자, 우리는 그 뒤에 52쪽에 유형 3까지 볼게요. 유형 3까지는 경우의 수고요. 유형 4부터는 이제 순열이에요. 순열과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순열 전까지 경우의 수까지 볼게. 52쪽에 유형 3입니다. 자, 유형 3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도로망이 있어요.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타고 A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D 지점으로 간대요. A에서 출발해가지고 D로 간대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D로 갈 때 우리가 약간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 뭘 선택할 수 있어? 중간에 B를 거쳐서 갈 건가? 아니면 C를 거쳐서 갈 건가? 이건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코스를 선택할 겁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갈 건지 아니면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갈 건지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두 갈래가 있는데 자, 요렇게 간다고 한다면 주여가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몇 갈래야? 두 갈래죠? B에서 D까지 가는 길은 몇 갈래야? 한 갈래죠. 그쵸? 그러면 주여기가 A에서 B를 거쳐서 D까지 간다면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랑 1을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지금 우리는 A부터 D까지 갈 때 요 둘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고 요거 한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요거를 선택하고 요걸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거쳐가고 여기도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곱하는 게 맞습니다. 곱하는 거. 그러면 몇 가지 경로가 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자, 이 경우는 하윤아, A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자, 이번에도 3과 2를 어떻게?
곱해야지. 곱하면 몇 가지예요? 6가지지. 그러면 얘들아 마지막에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2랑 6은 이것도 곱하나? 이거는 더해야죠. 왜? 이거는 왜 더해? B를 거쳐서 가는 것과 C를 거쳐서 가는 것은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든 이거든 하나를 골라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로 갔으면 일로 못 가는 거고 일로 갔으면 일로 못 가는 거지. 라면을 먹으면 김밥을 안 먹고 김밥을 먹으면 라면 안 먹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마지막에 2랑 6은 더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안에서도 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걸 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랑 유사한데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이제 3-1번이에요. 3-1번. 자, 3-1번 한번 보자. 3-1번은 방금 전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로가 훨씬 많아요. 왜 경로가 많지? 줄이 많아요. B랑 C가 연결이 돼 있잖아. 그치? B랑 C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는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거 크게 두 갈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가 가능해? A에서 B를 거쳐서 다시 C를 거쳐서 D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뭐도 가능해?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3-1번은 크게 4갈래가 있는 겁니다. 4갈래가 있는 거고 이 4갈래에 대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쭉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답 찾아보세요. 3-1번 이 4갈래에 대해서 몇 가지 경로가 있는지 찾아서 마지막에 쫙 더하시면 돼요. 답 찾아봐. 3-1번 자, 3-1번부터 해볼게요. 이거 뭐 대부분 다 잘 했는데 우리 김성빈 씨가 아직 못 해가지고요. 자, 성빈 해봐. A부터 B까지 몇 가지? B부터 D까지.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해? 얼마야? 자, A부터 C, C에서 D. 그러면 6가지죠. 자, A부터 B, B부터 C. 응? B부터 C는 2가지지? C부터 D. 그럼 다 어떻게 해? 몇 가지야? 자, A부터 C, C부터 B, B부터 D. 다 어떻게 해? 몇 가지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요놈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38가지가 되겠죠. 38가지. 자, 이렇게가 3-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은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졌어. A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도시를 한 번씩 거치고 다시 A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코스가 2가지 아닌가? 그지? A에서 B로 가서 D로 가서 C로 올 수도 C를 거쳐서 A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든지 아니면 반대로 돌 수도 있잖아. 반대로 돌면 A에서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D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갔다가 A로 돌아온다. 이렇게 2가지 코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양하영 여기 몇 가지? 여기는 그럼 요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몇 가지야 그럼? 그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돌아보면은 얘가 1, 2, 2, 3 해가지고 이거 다 곱하면 얘는 또 12.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답은 이거 2개를 더해서 얼마라고 써야 돼? 24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까 오늘 숙제가 44쪽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와야 되는 숙제는 47까지
그러니까 45부터 47까지를 풀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도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44까지. 네, 44까지 다 끝나 있으면 도장 받고 가시면 되고, 덜 끝났으면 끝내시면 됩니다.